여러분은 주위 세상이 과연 진짜인지 궁금해하며 잠시 멈춰 서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찰나의 순간이었을 수도 있죠. 너무나 완벽한 일출, 너무나 복잡한 군중, 갑작스럽게 찾아온 낯선 느낌 같은 거요. 이 모든 것이 진짜일까요? 이 세상, 이 삶, 심지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까지도요? 만약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설득력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교한 환상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히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철학자들을 괴롭혀 온 질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는 세상이 유일하고 진정한 현실이라고 가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신에 대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믿지만 과연 그래야 할까요? 우리가 감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우리 현실의 토대는 흔들리는 모래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라고 부르는 것이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실제로 진짜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을 탐구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진짜라고 믿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각을 지적합니다. 나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 세상은 끊임없는 감각 정보의 흐름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견고함, 따뜻함, 소리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예측 가능성, 자연의 법칙에 대한 이러한 수능은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전적으로 우리 감각의 신뢰성에 의존합니다. 우리의 감각은 생존을 위해 진화한 생물학적 도구이지 궁극적인 현실을 인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견고함의 느낌은 우리 뇌 속 신호의 해석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현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증거가 아닌 신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대다수가 그렇게 함으로 합의된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공유된 합의는 강력한 사회적 강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널리 퍼진 믿음이라 할지라도 증거와는 다릅니다. 수백만 명이 무언가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은 논리적이기보다는 실용적입니다. 대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이죠. 꿈을 생각해보세요. 꿈을 꾸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시각, 소리, 감정까지도요. 여러분은 깨어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깨어나면 이 모든 것이 꾸며낸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경험의 생생함이 그것을 진짜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매일 밤 그렇게 설득력 있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가 이와 다르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떤 꿈은 논리적이고 평범하지만 깨어있는 삶은 기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과 현실을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난 후 회고적으로입니다.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 꿈이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더 높은 깨어남의 상태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진짜 현실이라는 우리의 확신은 단순히 우리의 제한된 관점의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뇌는 자체적으로 완전한 세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삶의 감각이 또 다른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꿈과 현실의 경계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호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의 방식은 오감을 통해 걸러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각은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눈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보고 우리의 귀는 좁은 범위의 소리만을 듣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세상은 생존에 맞춰진 단순화되고 대폭 편집된 버전입니다. 그것은 현실 자체가 아니라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착시 현상, 마술 트릭, 환상 지통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은 우리의 감각 경험이 외부 세계를 직접 기록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능동적이고 구성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나는 이것을 보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안다고 말할 때 우리는 믿음의 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현실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증거가 이러한 결함이 있는 도구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라면 우리의 확신은 흔들리는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인지하는 방식과 엄청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지 자체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주관적인 경험을 넘어서려면 우리는 과학으로 눈을 돌립니다.
분명히 과학은 세상이 객관적으로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박사님께 물었습니다. 물리학자이신 박사님께 과학이 우리의 현실이 근본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라고요. 그의 대답은 아니요였습니다. 과학은 현실 안에서 작동합니다. 현실 밖으로 나가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디오 게임 속 캐릭터라면 게임의 물리학을 테스트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게임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집하는 모든 증거는 여러분이 질문하는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과학적 증명은 관찰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증거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현실 자체의 실제성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증거든 이미 문제의 현실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순환 논증입니다. 과학은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지만 현실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뿐 그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를 찾는 것은 막다른 길에 부딪힙니다. 심지어 과학도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만약 우리의 감각이 제한적이고 과학이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면 현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빨간 사과를 볼 때 여러분의 뇌는 전기 신호로부터 이미지를 구성합니다. 모든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촉각, 미각, 후각. 외부 세계는 물리학적으로는 단지 입자와 힘일 뿐입니다. 경험의 모든 풍부함, 색깔, 소리, 감정은 뇌에 의해 창조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실은 신경학적 구성물입니다. 여러분이 인지하는 세상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구현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깨어있는 현실은 꿈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시뮬레이션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가정된 데이터의 출처입니다. 데이터가 원자에서 나오든 슈퍼컴퓨터에서 나오든 경험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현실은 해석된 정보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시뮬레이션 가설로 이끌게 합니다. 즉, 우리의 현실이 인공적인 시뮬레이션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플라톤과 다른 철학자들도 이에 대해 추측했지만 이제는 과학자와 철학자들 사이에서 진지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 기술, 그리고 철학입니다. 물리학은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진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양자 입자는 확률처럼 행동하고 시공간은 픽셀화 될 수 있으며 정보 이론은 우주가 근본적으로 데이터라고 제안합니다. 기술적으로 우리 자신의 가상현실은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과 구별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닉 보스트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문명이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만들기 전에 멸종하거나 흥미를 잃거나 아니면 우리는 거의 확실히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전을 고려할 때 세 번째 옵션이 더욱 그럴듯해지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이제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기술적 궤적의 논리적인 외삽입니다. 우리가 인공현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우리 자신의 현실이 그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우주의 가장 이상한 측면들을 설명합니다. 물리상수의 미세 조정. 왜 규칙들이 생명에 그렇게 완벽할까요? 어쩌면 시뮬레이션 창조자들이 설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 입자는 관찰될 때까지 확률로 존재합니다. 마치 게임 엔진이 플레이어가 보는 것만 렌더링하는 것처럼요. 페르미 역설. 외계인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시뮬레이션이 단 하나의 지적 종족만을 포함하도록 설계되었거나 우주가 그저 설득력 있는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시뮬레이션된 현실이라는 아이디어는 덜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세계와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디지털 우주의 신이 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중어 틀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인공현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우리 자신의 현실이 그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 이론은 더 이상 단순한 황당한 공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적 궤적의 논리적인 외삽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배울수록 시뮬레이션 이론은 더욱 그럴듯해집니다.
우리는 의심의 여정을 거쳐 우리가 믿었던 것만큼 우리 발밑의 땅이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제한적이고 과학은 현실을 증명할 수 없으며 우리의 경험은 신경학적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세상이 진짜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이제 진지한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절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야기나 게임도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 친절, 창의성은 그 바탕이 무엇이든 중요합니다. 어쩌면 목적은 게임의 실제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그리고 자비롭게 플레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 이 세상은 진짜인가?가 아니라 현실이 구성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입니다. 진실은 우리 이해의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지만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